오늘은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강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들께서 블로그를 처음 제작하신다고 가정하고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워드프레스를 처음 제작하시더라도 문제없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드릴 내용을 그대로 따라오게 되시면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도 블로그를 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를 제작하다 보면 블로그를 꾸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꾸미려고 해도 막상 어떻게 꾸며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상에서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이라는 것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무료 도구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유료 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100% 무료 도구만을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홈페이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호스팅 비용과 도메인 비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네이버.com, 구글.com과 같이 홈페이지 상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호스팅과 도메인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워드프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테마라는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블로그를 만드셨다면 블로그에 글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이 3번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현재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의 기능을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붙이는 것을 플러그인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네이버와 구글에 블로그가 나타나도록 등록을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영상에서 전부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1번부터 4번까지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5번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홈페이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호스팅과 도메인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스팅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호스팅을 이 패스트코멧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할 것입니다. 현재 사이트는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셔서 현재 화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현재 우측 그림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글자들은 대표님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제가 패스트코멧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패스트코멧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스트코멧은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 서비스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워드프레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코멧에서는 이거 우측 아래 만나다를 클릭하면은 직원과 24시간 내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제작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상담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궁금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바로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장점 때문에 저는 패스트코멧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계획 및 가격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각 요금제마다 어떤 게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스팅이 가능한 웹사이트의 개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센셜 요금제까지는 한 개밖에 호스팅이 안 되지만 플러스 요금제부터는 무제한으로 호스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블로그를 하나만 제작하실 거라면 이 에센셜 요금제가 적합할 것이고 그 이상 여러 개를 하실 거라면 플러스 요금제가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무료 웹사이트 전송 개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미 다른 호스팅 회사를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운영 중인데 제가 현재 안내드리는 패스트코멧으로 옮기고 싶은 대표님들을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여길 보시면 플러스 요금제까지는 2개의 웹사이트를 무료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워드프레스를 이미 운영 중인데 제가 안내드리던 패스트코멧으로 옮기고 싶으신 대표님이라면 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옮기는 방법은 요금제를 결제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를 클릭하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하나만 운영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에센셜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 개를 운영하실 예정이시라면 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플러스 요금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메인을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도메인이 있는 것을 입력하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패스트코멧에서 도메인을 구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도메인 자체는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메인을 구입한 다음에 대표님께서 구입한 도메인을 여기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메인 구입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도메인은 여기 호스팅 KR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셔서 호스팅 KR에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회원가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 하나씩 입력하셔도 되고 밑에서 구글 계정으로 한 번에 가입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하나씩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이 조건에 맞추어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회원가입이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을 진행했는데 자동으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부분에 대표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도메인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데모 사이트. 네,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도메인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단에 사용 가능한 도메인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com도 있고 co.kr도 있고 kr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메인에 따른 기능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com은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co.kr이나 kr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r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결제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도메인 개인정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께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우측에 등록하기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빨간색 부분에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우측에 인증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 네임 서버 정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 다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결제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결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제가 다 되셨다면 상단에 신청하신 상품의 결제가 다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왼쪽 위에 호스팅 KR 로고를 클릭해서 홈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도메인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한 이 도메인을 패스트코멧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스트코멧 창을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창을 끄셨다면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메인을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우측 이미 나는 도메인이 있다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도메인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호스팅 KR에서 나이 서비스 클릭하신 다음에 도메인 관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전체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패스트코멧에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신규 고객입니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빈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빈칸은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도시나 주소와 같이 살고 계신 곳을 영어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영어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님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한글 주소, 영어 주소, 그리고 우편 번호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활용하셔서 페이스트코멧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주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서울이신 경우에는 그냥 서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저는 임시로 값을 넣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작성이 다 되셨다면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요금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위치는 대표님의 고객으로부터 가까운 위치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고객이라면 맨 밑에 일본, 아시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기간은 1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길게 운영하실 예정이시라면 24개월 혹은 36개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매달 3.59달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이 선택하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요금제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할인된 요금제를 길게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화면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지불하게 되는 총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저희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의 수수료는 제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이 링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밑에 체크를 하고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도 결제를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제가 다 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팝업 창은 닫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호스팅 KR에서 구입한 도메인을 이곳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 뷰 디테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네임 서버 1과 2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메모장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메모장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호스팅 KR에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호스팅 KR을 끄셨다면 영상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 다시 접속하셨다면 이 화면에서 나이 서비스 도메인 관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점점점을 클릭하셔서 네임 서버 변경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밑에 소유자 인증이 나타날 텐데 이거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증을 진행하면 이렇게 네임 서버를 변경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메모장에 복사해 두었던 네임 서버를 여기 작성할 것입니다. 네, 여기 메모장에 작성해 두었던 걸 복사를 해서 첫 번째 거에 넣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저장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네, OK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하단에 요청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페이스트코멧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X 버튼 누르시고 네, 이렇게 호스팅 KR에서 구매하신 도메인이 여기 페이스트코멧에 연동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도메인 보안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도메인 보안 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나타나는 것에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 Enable SSL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구매하신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슈를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이 선택하신 도메인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밑에 이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SSL 인증서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메인 관련 작업은 전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도구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내려가셔서 네, 여기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영어로 바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도메인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WP가 있는 건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이트 네임과 사이트 디스크립션, 즉 설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드프레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에 어드민 유저네임, 즉 관리자 이름과 관리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이 사용하실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왼쪽 밑에서 셀렉트 랭귀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잉글리시 말고 밑으로 내려서 코리안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코리안으로 설정해야 저희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맨 밑에 인스톨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워드프레스가 바로 설치되게 됩니다. 네, 전부 설치가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는 대표님이 구입하신 도메인이 있고 그 밑에는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복사해서 따로 저장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구입하신 도메인, 그 다음에 wp-admin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복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두 개는 사용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구입하신 도메인을 클릭하였을 때 대표님께서 설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부 다 없애고 저희가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밑에 WP 어드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필수적인 설정 몇 가지만 진행하고 그 다음 테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를 설치해야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설정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에서 오른쪽 일반입니다. 네, 그럼 사이트 제목과 태그라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제목은 블로그 전체의 제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사용하실 사이트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태그라인에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시로 이용현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시간대를 UTC 플러스 9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 시간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그 다음 설정에서 밑에 고유 주소가 있습니다. 마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유 주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글 이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글 이름을 클릭하셔야 홈페이지 주소에 대표님이 설정한 주소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글 이름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테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를 설치하셔야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 왼쪽에 외모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에 알림판, 글, 미디어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위에 새로운 테마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테마 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케이던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네, 위에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활성화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케이던스 테마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테마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빨간색 삭제입니다. 나머지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 여기 Install AI 스타터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Use Classic Starter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유료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요금제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프리 올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우스를 올려서 5를 클릭한 다음에 블로그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템플릿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대표님의 홈페이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서 네, 각각의 메뉴를 들어가셔서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드신다면 오른쪽 위에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 컨텐츠에서 왼쪽에 임포트 풀 사이즈, 즉 전체를 한 번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만 반영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임포트 풀 사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그인이 나타나는데 플러그인은 저희가 조금 이따 따로 설치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템플릿을 확정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왼쪽 밑에 피니시 앤 런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왼쪽 위에 Back to the Starter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매우 쉽게 전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을 한 번에 반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핵심적인 이유는 블로그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블로그에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이 블로그를 클릭하였을 때 불러와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블로그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설득해서 문의를 받는 것에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조금 느려지더라도 내용을 많이 넣어서 고객을 설득하는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블로그는 이와 다릅니다.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궁금한 부분을 검색해서 클릭한 다음에 그 내용만 읽고 바로 블로그를 나가버리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까지 살펴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의미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블로그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템플릿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대표님께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여기 Next 누른 다음에 Next 누르고 Finish and Launch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템플릿을 설정하시면 홈페이지 외관만 차이가 있을 뿐 제가 안내드릴 홈페이지 사용법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템플릿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플러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Add New 플러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왼쪽에 기능들이 뭐 알림판, 글, 미디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플러그인 검색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케이던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텐버그 블럭스 바이 케이던스 블럭스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블로그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좋은 플러그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블로그를 바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집 버튼에 마우스 올리시면 밑에 사이트 방문이 있는데 이거 새 탭으로 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허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현재 샘플 페이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페이지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새로 추가해서 밑에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임시로 블로그 페이지 제목, 그리고 밑에는 블로그 페이지 내용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께 이걸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 왼쪽에 페이지 보기를 클릭하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들어갔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페이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위에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글이 하나만 나타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 블로그 글이 나타나는 걸 원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블로그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즉 블로그 페이지 가로치고 내용이 아니라 블로그가 말 그대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페이지 편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걸 전체 삭제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어떠한 기능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블로그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로 끌고 와서 넣고 싶은 곳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기능이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현재는 작성된 글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야 페이지가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블로그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페이지 만드는 방법은 안내 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새로 추가해서 글입니다. 블로그 글 테스트 이렇게 임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개 누르고 네, 보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해도 이렇게 블로그 글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블로그 페이지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이렇게 페이지 제목을 하고 안쪽에는 플러스에서 블로그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공개 이 내용을 바꾸는 방법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왼쪽 위에 뒤로 가서 워드프레스 추가되었고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 그 다음 이메일 마케팅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블로그 기능을 넣고 공개 네, 이렇게 페이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페이지마다 들어가는 내용은 전부 다 달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페이지를 나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를 클릭했을 때는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블로그 글이 여러 개 나와야 될 거고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했을 땐 이메일 마케팅 글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저희는 카테고리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즉 워드프레스를 클릭했을 때는 워드프레스 카테고리가 있는 글들만 나타나고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했을 때는 이메일 마케팅 카테고리가 있는 글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글을 추가할 줄만 알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W를 클릭해 주시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카테고리를 추가할 건데 카테고리는 블로그 글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로그 글 있는 데서 카테고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테고리 이름으로 워드프레스 그 다음 밑에 슬러그에는 영어로 워드프레스라고 적겠습니다. 네, 이 슬러그는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새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마케팅 하고 밑에도 영어로 이메일 마케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성한 글을 카테고리에 맞게 매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글을 보기 위해서 여기 모든 글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까지 글을 2개밖에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관련 글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빠른 편집을 클릭하셔서 기존 거를 해제하시고 추가하실 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기존 걸 없애고 이메일 마케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모든 글에서도 편집을 통해서 바로 이걸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카테고리를 구분하였고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내용의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즉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도 이렇게 블로그 글 테스트 헬로 월드, 워드프레스 안에서도 블로그 글 테스트 헬로 월드, 이메일 마케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페이지 안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나타나라고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워드프레스 페이지 안에는 워드프레스 카테고리의 글만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밑에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꾸고 싶은 부분은 여기 안쪽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설정, 사이드바 표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게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필터 바이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워드프레스 글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므로 워드프레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면은 이렇게 워드프레스만 나타납니다. 그럼 이메일 마케팅을 가서 다시 여기서 페이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메일 마케팅만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메일 마케팅만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고 그 페이지 안에서 블로그 기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글 안에서 각각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고 그 안에서 카테고리로 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글을 작성할 때 현재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로만 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지도 들어갈 거고 어떤 목차 같은 것도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글 편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을 편집할 거니까요. 여기서 대표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해당 기능을 끌어서 오른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로 가져와서 여기에 마우스를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셀렉트 이미지, 즉 이미지를 선택하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 선택을 통해서 대표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를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님께서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미지를 구하는 사이트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이 없으면서도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 구하는 곳 3곳입니다. 따라서 제가 첫 번째 언스플래시에 들어가서 이미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에 언스플래시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첫 번째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하는 곳에 대표님이 필요한 사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컴퓨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언스플래시 플러스가 있는 것은 유료 요금제에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 요금제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라이선스 전체에서 무료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방향도 가로가 긴 건지 세로가 긴 건지 전부 설정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대표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클릭을 하고 무료 다운로드 옆에 버튼을 누르면 스몰 사이즈, 보통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어떤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사진의 용량 또한 같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진의 용량이 커지면 고객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사진을 불러오는 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즉 블로그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초고화질의 사진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이나 스몰 사이즈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해서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었고 이걸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미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미지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시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텍스트입니다. 대체 텍스트는 인터넷 오류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미지가 불러와지지 않았을 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텍스트입니다. 이걸 넣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작권이 없으면서도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3곳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시점에는 이 3곳의 저작권 규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시점에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였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글을 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아니고 패러그래프에서 일반 문단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H1, H2, H3가 있는데 이거는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단락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플러스해서 텍스트를 더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H2를 넣어 보겠습니다. H2 단락입니다. 그 다음엔 H3를 넣어 보겠습니다. 크기도 약간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작을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크기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옆에 스타일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H1 가장 대주제는 여기 제목에 사용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뭐 제목, 소제목을 나누고 그 안에서 뭐 블로그를 뭐 H2 내용입니다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글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네, 따라서 목차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위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서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H2와 H3가 바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2로 설정한 것과 H3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이걸 클릭해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네,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H2를 클릭하면 부분 넘어가고 H3를 클릭하면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매우 편하게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글을 추가하는 방법,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목차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해당 기능을 이렇게 끌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매우 쉽게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추가한 아코디언까지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묻는 질문을 사용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뭐 자주 묻는 질문 1번 여기에 텍스트를 넣고 자주 묻는 질문 내용 1번 일반 문단 그 다음 여기에는 뭐 자주 묻는 그 다음 이걸 열어서 여기에는 이거 글 말고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셀렉트 이미지 그 다음 아까 추가한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1번을 클릭하면 1번 내용이 나오고 2번 클릭하면 2번에 추가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쉽게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기능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으면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해당 기능을 끌어서 해당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고 글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플러스를 통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 버튼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글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이렇게 외관이나 상단 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의 경우에는 위에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컬러, 폰트, 뭐 헤더, 푸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는 색상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홈페이지가 약간 파란색 계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백그라운드도 현재 이렇게 같은 색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컨텐츠의 내용도 같은 색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버튼을 추가하신다면 여기서 버튼의 글 색상이나 아니면 배경 색상, 그 다음 기울어진 정도를 전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타이포그래픽어 글씨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 폰트가 현재 시스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폰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트산스로 넣어보면 이렇게 글자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어떤 걸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셔서 한번 클릭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클릭했다면 여기 위에 화살표 버튼 눌러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네, 헤더는 헤드, 즉 머리, 맨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기를 보시면 로고하고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로고하고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들을 나타나는 걸 여기선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 로고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왼쪽 연필 부분 누르셔서 네, 로고를 여기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선 사이트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아이콘은 현재 여기 워드프레스 W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이트들은 다른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여기 윗부분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헤더에서 네, 현재는 로고하고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 즉 메뉴들밖에 없는데 어떤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땐 서치를 끌어서 해당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게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왼쪽 연필 클릭하시고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검색하는 부분의 색상을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이건 두 번째 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기본은 빨간색, 마우스 올리면 노란색 됩니다. 크기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어떤 걸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푸터는 맨 밑을 의미합니다. 이걸 하이드 처리해서 잠시 가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용현 블로그 데모 사이트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푸터 빌더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카피라이트 말고 어떤 소셜도 추가하고 싶고 어떤 맞춤형 내용도 추가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셜하고 맞춤형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을 갖다가 여기 위에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현재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유튜브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고 위젯 1을 여기 끌어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젯 1에 들어간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면 블록 위젯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알았습니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에서 위젯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점점점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너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레이아웃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 맥스 위드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걸 그냥 한번 옮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창의 검색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PC 버전은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모바일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가 아니라 글을 작성하실 때도 글 편집에서 네, 여기 글 업데이트 왼쪽에 컴퓨터 모양이 있는데 태블릿 모양, 모바일 버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포스트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네,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서 페이지 네, 현재는 이렇게 외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안쪽으로 바뀌고 이런 걸 전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갈 건지 중간 오른쪽 그 다음 높이 이렇게 조절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여기 들어오는 경로가 없는데 이런 걸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전 돌아가고 네, 포스트는 글을 의미합니다. 네, 이메일 마케팅에서 아까 작성한 이 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글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포스트 안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너비를 할 건지 기본으로 할 건지 왼쪽, 중간, 오른쪽 그 다음에 높이 조절 이렇게 전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전부 가릴 수 있습니다. 네, 제목은 살려두고 제목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타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걸 설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들어가셔서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설정입니다. 네, 지금은 이 로고를 클릭하면은 첫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시를 보면은 네,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로고를 클릭했을 때 여기 이메일 마케팅으로 바로 넘어가게 만들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걸 홍보해야 될 때 이런 걸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아까 홈페이지 설정에서 로고를 클릭했을 때 이메일 마케팅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안내드리면 사용자 정의에서 홈페이지 설정을 보시면 정적인 페이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로고를 클릭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고를 클릭했을 때 이메일 마케팅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여 글을 편집하실 때 우측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 블록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에 내려가면 이렇게 카테고리 설정하는 것도 있고 태그를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 이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셔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을 발행하면 위에 이미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위에 이미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했을 때 현재는 이렇게 글만 나타나 있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면은 오른쪽에도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여기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아까 안내드렸던 포스트, 네, 현재가 포스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싱글 포스트, 그 다음 내려가면은 여기 오른쪽에 어떤 게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실제로 내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네, 여기 이거 연필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이거 해당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연필 클릭하여 점점점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또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플러스에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추가해서 X 보면은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원하시는 내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고 그 페이지 안에서 블로그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블로그 기능 안에서 실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 편집과 사용자 정의하기 기능까지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네, 우선 알림판입니다. 알림판은 말 그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림을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는 워드프레스 버전이나 플러그인 버전, 테마 버전, 번역 버전 등 현재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글은 블로그 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된 글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글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새 글을 추가해서 아까 안내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글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편집을 누르셔서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나 그 홈페이지 상의 주소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빠른 편집에서 여기서 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홈페이지 상의 주소고 여기가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새 글 추가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카테고리를 보면 아까 제가 카테고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워드프레스와 이메일 마케팅을 예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태그 또한 대표님이 필요하시다면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말 그대로 사진과 같은 미디어 파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님께서 글을 작성하시다가 미디어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현재 여기 화면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미디어 파일 추가를 눌러서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아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상단에 나타나는 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 여기서 페이지를 추가한 다음에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되면 대표님만 보이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아까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도 안내드렸습니다. 워드프레스 페이지와 이메일 마케팅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입니다.
손님들이 대표님의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남기게 되면 이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모입니다. 외모에서 테마는 저희가 아까 케이던스 테마를 맨 처음에 설치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저희가 헤더, 푸터에 대해 안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떤 걸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위젯입니다. 네, 위젯에서 아까 사이드바, 즉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제가 목차를 추가했고 기본적으로 최신 글, 그 다음 최신 댓글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이드바 1이라는 위젯에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추가한 다음에 푸터 1을 통째로 해당 부분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메뉴입니다. 네, 제가 방금 위젯에서 대표님이 어떤 내용을 넣고 싶다면 그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통째로 넣을 수 있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넣고 싶은 내용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메뉴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메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프라이머리 제일 윗부분에 넣게 만들고 여기서 넣고 싶은 메뉴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 위젯 부분에 가서 예를 들어서 푸터 1에서 플러스 버튼, 모두 찾아보기에서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메뉴를 한 번에 넣으려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제목은 저희가 테스트라고 임시로 또 짓고 메뉴 선택에 제가 만든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설정한 두 개가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밑으로 가도 실제로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자 화면 쪽에서는 수정을 했지만 홈페이지 쪽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하기를 들어가셔서 푸터 들어가셔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한 기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위젯 1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정 표시 누르셔서 이렇게 테스트 1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스 누르면 바로 해당 부분 이동하고 블로그 페이지 눌러도 해당 부분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위젯과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케이던스는 저희가 선택한 케이던스 테마의 기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자물쇠 있는 거는 유료 요금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무료 요금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료 요금제의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무료 요금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테마 파일 편집기입니다. 네, 이걸 눌렀더니 주의하면서 이걸 잘못 편집하면 사이트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 돌아가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테마 파일 편집기는 네이버, 구글에 블로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그인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케이던스 블로그라는 플러그인을 추가했습니다. 즉 플러그인은 현재 홈페이지에는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걸 추가로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추가하려면 위에 Add New 플러그인을 클릭하여 오른쪽에 검색을 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플러그인 파일 편집기 보면 여기서도 사이트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도 저 혼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 사용자를 추가하시려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셔서 새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에서는 말 그대로 대표님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는 별명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현 미디어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현 미디어를 선택해서 하단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글을 작성할 때 작성자가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방금 설정한 이용현 미디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구에서는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걸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아까 일반과 고유 주소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어떤 다른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밑에 케이던스는 저희가 아까 테마를 설치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부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리자 화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을 3개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그인에서 Add New 플러그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월드펜스입니다. 네, 첫 번째 워드펜스 보안 옆에 지금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안과 관련된 플러그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걸 클릭하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활성화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기존 라이센스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라이센스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프리 밑에 겟더 라이센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밑에 I'm OK Waiting을 클릭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체크를 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의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Install My License 오토컬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입력되고 밑에 라이센스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워드펜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림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플러그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Add New 플러그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사이트 킷입니다. 그럼 첫 번째 구글 사이트 키트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구글과 관련된 서비스에 한 번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커넥트 구글 애널리틱스를 클릭하고 구글에 로그인하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지메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Allow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셋업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글 서비스에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해당 내용이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밑에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애널리틱스 약관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약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체크하고 동의함 하겠습니다. 그 다음 Go to my dashboard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트래픽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클릭하면은 컨텐츠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추후 애드센스를 연결하신다면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세 번째 플러그인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dd New 플러그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랭크매스입니다. 그 다음 지금 설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플러그인은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활성화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Connect Your Account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Active Now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급 그대로 두고 시작 마법사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밑에 부분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기본 소셜 공유 이미지는 카카오톡이나 다른 곳에 공유를 할 때 나타나는 썸네일 이미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추후 1200 곱하기 630 픽셀에 맞추어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서비스 연결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확인해 주시고 맨 밑으로 가서 다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사이트 맵 또한 확인해 주시고 저장 후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전체 체크하였습니다. 네, 이 또한 기본 설정 값으로 두고 저장 후 계속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알림판으로 돌아가기 클릭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랭크매스에 대해 설명드릴 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글을 한번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글을 작성할 때 아무런 도움 없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이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무작정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랭크 매스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검색 엔진 최적화에 더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어떤 거에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포커스 키워드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포커스 키워드 용어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옆에 물음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초록색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빨간색 부분은 문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할 때 이 랭크매스 플러그인을 사용하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돌아가서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와 구글에 저희가 지금 제작한 블로그를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이트 맵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이트 맵이라는 것을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곳에 등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전체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랭크 매스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이 사이트 맵이 제출되게 됩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여셔서 구글 서치 콘솔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사이트 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이트 맵이 추가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이트 맵을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설정할 때는 사이트 맵이 자동으로 추가되었으나 네, 이번에 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수동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랭크매스 플러그인을 통해서 추가해야 하는 사이트 맵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가져올 수 없음인데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피드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 맵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URL 검사해서 홈페이지 전체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URL이 구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른쪽 색인 생성 요청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인 생성이 요청되었습니다. 네, 저의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구글의 사이트가 검색되기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은 홈페이지마다 전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이버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우선 네이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웹마스터 로그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이버 로그인 안 돼 있으시다면 로그인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웹마스터 로고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소유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네, HTML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HTML 태그를 추가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태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밑에 전체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 창은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워드프레스에서 여기 외모의 맨 밑에 테마 파일 편집기가 있습니다. 현재 마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해했습니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header.php가 있습니다. 마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21번째입니다. 몇 번째인지는 대표님이 보시는 시점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초록색 헤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엔터 하시고 첫 번째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파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일이 성공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소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이트 소유 확인이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청에서 사이트 맵 제출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이트 맵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웹페이지 수집을 클릭하여 이걸 사이트 전체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검증에서 로봇 s.txt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집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새로 고침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왼쪽 설정에서 수집 주기를 빠르게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등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이버에 사이트가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혹은 몇 번째에 나타났는지는 네이버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4번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설치하였고 네이버와 구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5번째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한 걸 구분하면 호스팅, 도메인, 그 다음 워드프레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네, 따라서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호스팅입니다. 네, 저희는 패스트 코멧을 통해서 호스팅을 구입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우측 하단 채팅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부서 선택에서 네, 결제 관련 오류라면 세일즈, 그 다음 기술적인 지원이라면 테크니컬 서포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채팅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답변을 남기시면 네, 제 경험상 3분 이내로 대부분 답변이 왔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도메인을 구입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도메인은 제가 호스팅 KR을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따라서 도메인을 구입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호스팅 KR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워드프레스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표님들마다 겪고 계신 문제가 전부 다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마다 제작하고자 하는 블로그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글 창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오류 코드가 발생했다면 월드프레스 더하기 오류 코드 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시면 대표님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오류 코드는 없는데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혹은 문제는 아닌데 어떤 게 조금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그 좋아지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케이던스 테마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케이던스 WP 더하기 문제 상황이나 아니면 더 나아지고 싶은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WP는 워드프레스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구글에 검색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님들마다 겪고 계신 문제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5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6번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작동시키기 위한 호스팅과 도메인을 구입하였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블로그를 제작하기 위해서 케이던스 테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고 그 페이지 안에 블로그 기능을 넣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기능 안에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네,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추가한 다음에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외관이나 헤더, 즉 맨 위의 상단이나 후터, 맨 아래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3가지 설치하였습니다. 보안에 도움이 되는 워드패스, 그 다음 구글 서비스에 연동하기 위한 구글 사이트 킷,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랭크매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구글에 블로그를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워드프레스를 통해 블로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안내드린 대로 진행을 하였다면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큰 틀을 보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빠르게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대표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됐다고 한 번만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